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고 OECD 38개국 중에 14개국이 그것도 북구 중심의 나라들이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26%입니다. 이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의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자산계층, 가진 자들에 대한 감세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분이죠. 이용우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속세 완화 얘기가 조금씩 계속 김이 모락모락 나온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나오고는 있는데 실제로 움직임이 있는 건지 뭔지가 좀 궁금한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움직임이 좀 있죠. 있어요? 재계나 예.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예.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사실 상속세를 보면은 대상이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예. GDP 대비 상속세 부담이 2011년에 0.2%였다가 지금 2021년 0.7% 많이 GDP 대비 상속세 부담도 높아지고 있고. GDP 대비 몇 퍼센트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GDP 대비해서 상속세를 낸 금액. 아, 금액이? 예. 그래서 OECD 평균이 보면 0.2%입니다. 아, 0.2? 예. 그리고 총 조세 중에 이게 상속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11년에 1.0%고 지금 2.4%거든요. 네. 그렇다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0.2에서 0.7이 되면 3.5배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상속세 그러니까 납부액 자체는 총액은 늘어난 게 맞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이죠. 이렇게 늘어난 주된 이유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입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크고요. 가장 크고.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게 다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요? 상속세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상속세율로 따지면 아까 추경호 부총리 답변하기 직전에 제가 전제를 한 게 있었고 추경호 부총리도 이 사실 답변이 의원님 질의에 대한 예. 답변이라면서요. 제가 전제를 했던 게 상속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세 포착률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뭐 무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다 정부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포착률. 예. 예. 그래서 한 50%밖에 포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아, 아직도 그래요? 예. 음. 근데 그게 다 드러나는 시점은 언제냐? 예. 상속이나 증여할 때 드러나거든요. 아, 그렇죠. 어차피 그러니까 명의를 바꿔야 되니까. 예. 소득세나 이런 것들에서 예. 과세가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그때 포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과세 포착률이 굉장히 높다면 예. 상속세를 낮춰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어느 나라가 상속세가 얼마다 이럴 때는 그 나라는 또 포착률이 얼마인지 그러면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라는 게 소득 은닉에 대한 사후 증세의 측면이 좀 있다. 그게 있죠. 그런 게 예, 있다. 기본적으로 그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그때 질의를 하면서 했던 게 소득세로 포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 할 때 그 사람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세액 공제해 주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 신고가 좀 자진해서 그렇죠. 좀 더 투명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예. 이런 사람한테는 혜택이 주어지고 예. 누구나 세금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예. 했겠죠. 예. 그 사람한테는 나중에 어차피 평생 감안해서 세금은 부과된다. 근데 그게 이렇게 그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선순환이 될까요? 저는 충분히 선순환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나중 문제고 소득은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세금 덜 내는 게 지금 목전이니까 이익 아닐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세금을 지금 내면서도 너무 많이 낸다. 이렇게 네.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게 나중에 자식들이나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할 때 어차피 공제해 줄 거니까 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저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금수저 이제 뭐 다이아 수저 뭐 이제 별별 수저가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거든요. 상대적 위화감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는 부모 잘 만나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났다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그렇고 이런데 상속세까지 깎아준다면 국민적 조세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 반발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속세 요 하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다른 여러 세목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소득세도 있고요, 예. 법인세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세목을 같이 검토해 종합적으로 세제를 다시 봐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예. 올해 세수 부족액이 뭐 60조가 넘어가고 그렇죠. 국가가 할 일에 대해서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쓸 돈이 얼마냐 그리고 그 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가 예. 조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쓸 곳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예.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같이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또 조세 감면 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투자세액, 공제 이렇게 다 빼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예산안이 이제를 보면은 조세 감면을 14% 이상 못하게 돼 있는데 16% 넘었거든요. 예. 이미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깎아주지 말라고 했는 이런 부분들 그걸 다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일단은 상속세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상속세를 세율을 아직까지 내릴 단계는 아니고요. 예. 소득을 포착하는 걸 많이 하는 아니 인센티브로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면 그만큼 세액공제 해주자는 것도 실질적 그러니까 그 내리는 거잖아요. 약간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는 상속세가 좀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높은 부분이 있고요. 예. 높지만 아까 이제 탄로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제도 보완을 한다면 예. 나중에 뭐 소득 이제 과세 포착률이 한 7, 80% 넘어가고 이런다면 충분히 상속세는 조정할 수 근데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검토하지 않았던 통계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국민의 그러니까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3.7% 정도. 3.7%요? 그리고 이게 또 3.7%만 해당한 세금이라 보면 안 되는 것이 네. 지금 누구라도 이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나 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현재는 대상이 아니지만 나도 어떤 일을 통해서 성공해서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는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죠. 근데 상속세라고 무조건 다 내는 게 아니라 5억인가까지는 이하는 그 세금을 안 내잖아요. 안 내죠. 그러면 5억 이상의 그 금액에 해당되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게 상속세인데 예. 그 정도는 좀 내면 안 됩니까? 저는 충분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람들마다 아 그럼 먹고 살만 하잖아요. 좀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좀 여러 층이 있으니까 그래요? 충분히 저는 낼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 또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는 거죠. 기업.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을 어떤가 가업 승계 차원에서 물려주면 또 면세 주는 제도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상속세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는 예. 가업승계라든지 다른 문제, 다른 세목들 공제 항목 같은 거 그걸로 하면 되는 거죠. 다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 세율을 높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은 그렇죠. 굉장히 빨리 나간 주장이죠. 좀 단선적이죠. 예. 그 은행이나 정유회사에 횡재세를 물리자는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비슷한 그 주장을 한 바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죠. 예. 어디가 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죠. 근데 은행에 대해서 횡재세를 물려서 어려운 최악 차주, 어려운 차주들한테 도와주자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부과되는 대상의 금액하고요. 목표, 예. 타겟이 되는 취약계층하고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은행 지주회장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채무를 줄여주자. 아예. 아 그래요? 예. 어떻게요? 일정한 등급이나 요건이 되는 사람한테 예. 원금의 일부를 줄여주자. 줄여주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건 상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상각이 되면
이익이 줍니다. 근데 의원님 저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계속 은행의 어떤 그 상당한 어떤 영업이익은 대부분 예대 마진에서 비롯된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뜻이 되는 건데 이거를 사전에 내지 과정에서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뭐 당국이 들어가면 관치가 되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은행마다 그 부가 체계가 좀 다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대출 금리는 그 사람의 신용도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은행은 그걸 받아서 이제 연체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상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금 은행 입장에서 상각을 빨리 해버리면 법인세 낼 돈이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정상 여신이 아니고 상각할 거를 미리 땡겨버리면 그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발생을 해요. 예.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하려고 한다면 취약한 걸 그 부채 딱지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우리가 IMF나 기업 구조 조정을 할 때도 원금 조정을 했거든요. 예, 그랬죠. 예. 근데 개인은 못 하나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고 은행도 충분히 할 의사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해주면서. 예. 근데 이게 참 어려웠던 게 그 임의로 해줬다가는 배임의 이슈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사들이. 예. 지금 이제 그 개인 채무 그 보호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정부에 그 보호법에 따르면은 해줄 수 있고 그 이사의 결의나 이렇게 해서요. 오히려 하여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일단 그런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행제세는 그 다음이다. 행제세는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논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도 이슈가 됐었고 예. 아까 제가 소득세를 세액 공제해주면 배당 소득도 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억을 건드릴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정부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1.5억씩 그렇죠. 지금 5천만 원까지밖에 면세가 되는데 1억 5천으로. 그래서 3억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가장 나쁜 게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층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거 대상이 안 되는 부모는 자기가 빠지고 그렇죠. 그거 대상이 안 되는 자녀는 우리 부모 원망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일종의 마일리지를 주자. 마일리지가 뭐예요? 세금에 대해서 아. 예를 들면 1.5억 하면 3억에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절감해 주는 거거든요. 절감이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런데 그 결혼한 사람한테 누구 하나 2천만 원의 세금 마일리지를 줘버리자. 그리고 그 사람이 소득세를 낼 때 500만 원 나오면 그 마일리지도 쓰고. 그러면 흑수저도 혜택을 받을 모든 수 있다. 사람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건설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좀 국회에서 논의 사항이라 저희가 한번 좀 미리 점검을 해볼게요. 그 마일리지 제도는 아마 이번에 잘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여당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